안녕하세요. 대형노동법률 컨설팅의 박준현 노무사입니다. 연초에 취업이나 아르바이트를 새로 시작하시는 분들 많으시죠? 제 첫 아르바이트는 고등학교 3학년 수능을 마치고 동네 작은 레스토랑에서 주방 보조 아르바이트를 했었습니다. 저는 주 6일, 오늘 포함해서 하루 12시간 근무를 했었는데요. 그런데 연장 근로수당이나 휴일 근로수당은 받지 못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법적인 문제는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오늘은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하시는 분들이나 갓 취업한 사회초년생분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근로기준법을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내용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제가 말씀드린 사례에서 왜 문제가 없었는지 아실 수 있을 겁니다. 2025년 최저임금은 만 30원입니다. 정규직이든 계약직이든 아르바이트생이든 1시간을 근무하면 무조건 만 30원을 받아야 한다라는 의미인데요. 가끔 수습기간이라는 명목으로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를 가르쳐주는 기간이라고 해서 수습기간이 적용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근로계약서의 수습기간을 명시해야 합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린 요건을 모두 충족을 해야 되는데요. 첫 번째로 1년 이상 근로계약을 하거나 정규직 계약을 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 입사 후 3개월까지만 감액 적용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로 이러한 내용이 근로계약서에 반드시 기재가 되어 있어야만 합니다. 네 번째로 단순 노무직종에 해당하지 않는 근로자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특별한 교육이 필요 없는 청소, 감시, 경비 업무 같은 업무들은 수습기간 감액 적용이 불가합니다. 그런데 편의점 아르바이트의 경우에는 단순 노무직종에는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말씀드린 요건을 충족한다면 최초 3개월간 최저임금 90% 지급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근로계약서를 반드시 작성하고 보관하셔야 됩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로계약 기간, 임금, 근로시간, 휴게시간 등이 포함이 되어야 되고요. 반드시 한부를 전달받으셔야 됩니다. 한부만 작성해서 사장님이 보관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이건 법 위반에 해당하고 근로자분께서 전달받지 못하는 경우에는 사진으로라도 찍어서 보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가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장님만 손해 아니냐라고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임금 체불이 발생했을 때 근로자가 본인의 근로조건을 입증하는데 가장 중요한 자료가 바로 근로계약서입니다. 만약 근로계약서를 따로 쓰지 않고 일을 했다면 이렇게 대응하실 수 있는데요. 첫 번째로 채용 공고를 캡처해서 보관하실 수 있습니다. 보통 채용 공고대로 임금을 받거나 근무를 하는 경우가 많아서 근로계약서를 대체할 수 있는 자료로 활용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퇴사하시고 찾아보게 될 경우에 게시물을 찾을 수 없는 경우가 있어서 일을 하시기 전에 미리 캡처해서 보관하시는 걸 권해드립니다. 두 번째로 카카오톡으로 혹은 사업장에 노트나 이렇게 공지를 하는 출근부를 캡처해서 사진으로 보관하시는 게 좋습니다. 특히 매주 근무 시간이 변경되는 근로자의 경우에는 퇴사하고 나면 근무 시간 입증이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반드시 전체 근로기간에 대한 출퇴근 시간이 확인되는 출근부를 보관하셔야 됩니다. 세 번째로 임금명세서를 받는 경우 반드시 보관하시고 임금명세서를 받지 못하는 경우 계좌 이체 내역을 보관하셔야 됩니다. 현금으로 받으시는 경우에는 그 금액을 어디 바로 쓰지 마시고 그 금액 그대로 월급날에 바로 이체를 해서 얼마를 받았는지 나중에 확인하실 수 있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에 해당하면 근로기준법 적용 범위가 달라집니다. 일주에 15시간 미만으로 일하기로 한 사람을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는데요. 1차적으로 근로계약서상 근무시간을 보고 판단을 하게 됩니다. 초단시간 근로자의 경우 저희가 잘 알고 있는 주휴수당이 미발생하고요. 공휴일이 미적용되고요. 연차휴가 미발생, 퇴직금 미발생, 그리고 계약직의 경우에는 2년 이상 계약 가능하고 4대 보험도 일부 적용이 되는 등 차이점이 많이 발생하게 됩니다. 다만 중요한 건 초단시간 근로자라고 하여도 산재보험은 적용 대상이기 때문에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 산재보험 처리를 받으실 수 있다는 건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은 수당 못 받는다는 말을 들어보셨나요? 일반적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인지 판단하실 때 한 사업장에서 일하는 모든 근로자 수를 기준으로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아닙니다. 실제 계산 방법은 조금 복잡하긴 한데 간단히 말씀드리면 영업일 하루에 사장님 제외하고 출근하는 근로자 수가 평균 5명 이상인지로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하루 출근 근로자가 5인 이상 미만을 왔다 갔다 하는 경우에는 대략 한 달 영업일만을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절반 이상의 영업일에 5인 이상 출근한다 라고 하면 5인 이상 사업장이다 라고 생각해 주셔도 됩니다. 그렇다면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어떤 법 규정이 적용되지 않을까요? 첫 번째로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근로 시 통상임금 1.5배 가산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두 번째로 연차유급휴가도 없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만근 SLT 기준으로 첫 1년 차에 최대 11일, 2년 차에 15일,
이후 15일, 16일, 16일, 17일, 17일 이런 식으로 연도별로 연차 휴고가 발생하게 됩니다. 세 번째로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적용되지 않습니다. 5인 이상 사업장에서는 공휴일이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공휴일에 쉬어도 해당 일의 임금 100%가 발생하고요. 공휴일에 나와서 일을 하시게 될 경우 8시간까지는 휴일 근로수당인 1.5배, 8시간 초과분에 대해서는 2배의 임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네 번째로 휴업수당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원래 일하기로 한 날인데 사장님이 갑자기 나오지 말라고 하는 경우가 종종 있죠. 5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해당 일에 일을 못하게 될 경우 평균 임금의 70%를 받아야 되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이라면 사장님의 지시로 일하지 못하게 될 때 무급 처리가 가능합니다. 마지막으로 5인 미만 사업장의 근로자는 부당해고 구제 신청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즉 해고가 가능하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부당해고 구제 신청과는 달리 5인 미만 사업장에서도 해고 예고 수당 규정은 적용됩니다. 즉 3개월 이상 일한 근로자에 대해서 해고일로부터 30일 전에 미리 통지하지 않는 경우 30일분의 통상임금 지급 의무가 발생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임금 체불이나 부당해고처럼 부당한 대우를 받을 경우 대처 방안에 대해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임금 체불이 의심되거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사장님이 강제로 해고할 경우에 노무사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저를 통해서 진행하실 수도 있고 거주하시는 곳 주변의 노무사분과 상담을 받아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가능한 퇴사 이전에 노무사 상담을 통해서 대응 방안을 정리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미 퇴사를 하고 상담을 하는 경우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고, 예를 들어서 사직서를 쓰고 나와서 부당해고를 주장하는 경우처럼 옳지 않은 대응을 미리 해버리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꼭 문제가 의심된다면 퇴사 이전에 노무사와의 상담을 진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처음에 제 아르바이트 얘기를 드리면서 주 6일, 공휴일 포함해서 하루 12시간 근무를 했음에도 연장 휴일 근로 수당을 받지 못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 이유는 하루에 4명만 출근하는 5인 미만 사업장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실제 근무 시간분 그리고 주휴 수당에 대한 임금만 받았고요. 연장 휴일 근로 수당 그리고 주 52시간 넘게 근무했음에도 법위반 사항은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여기까지 아르바이트생 그리고 사회초년생분들이 꼭 아셔야 할 근로기준법 내용을 요약해서 정리해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유익한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